네, 반갑습니다. 전기작업실입니다. 자, 오늘은 70일에 3일차 할 텐데요. 제가 70일에 2일차 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성인님께서 그 해당 회차에 필기시험 보느라 이제야 동영상을 보내요.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좋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과제 타임 차트상 PBB랑 PBC 하고 인터록 주라고 해석되는데요. 인터록 없음, 만약 인터록이 없으면 PBC 처음 눌렀을 때 2초 후에 PLB 동작되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타임 차트 상으로 볼 때는 PBB 버튼을 눌러서 PLA 동작을 하고 있을 때 PBC 버튼을 눌렀다 떼도 PLB와 동작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인터록을 걸어라 이런 뜻입니다. 설명에는 따로 없지만은 제가 인터록을 걸도록 타임 차트를 만들어서 놓고 그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 수정만 좀 할게요. 타임 차트 두 번째 거에서 PBA 버튼은 동작 값을 설정하는 거, 그리고 PBB, PBC가 동작을 하는 버튼들이죠. 그러니까 PBB 동작을 하고 있을 때 PBC 버튼을 눌러도 동작하지 않도록 하려면 M11이 여기를 걸면 되죠. F4에 M11. 마찬가지로 M12가 살아서 동작하고 있을 때 M12를 살릴 수 없도록 하려면 여기에 F4에 M12. 이렇게 서로 인터럭을 걸어주시면 되고, 선입력 우선이기 때문에 이걸 선입력 우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은 70일의 3일차 기출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할 말이 조금 많고, 그리고 내용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제가 욕을 좀 할 거기 때문에 또 출제위원을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자, 제가 지금 녹화하는 거는 버전 4.71 22년 9월 22일자 버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변수랑 IO 파라미터는 이미 다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작성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타임 차트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PBB 버튼을 누르니까 PLA, PLB, PLC, PLD가 1초 간격으로 점등하고요. 4초 때 다 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초 쉬고 다시 그 구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PLE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점등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요 동작이 언제 마무리가 되냐면 PBC 버튼을 눌렀다가 뗄 때 동작이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PBA 버튼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를 때 이런 동작을 하죠. 이 동작은 나중에 타임 차트 해석을 별도로 한번 해보시고 내용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70일의 3일차가 기존 회차하고 패턴이 다른 게 있느냐? 패턴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능이나 회로가 복잡해진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요. 자, 바로 해볼게요. F3에 SS 언더바 A, F4에 SS 언더바 B, Shift F1에 PB 언더바 A 동작으로 먼저 할게요. F9에 M1, 컨트롤 숫자 3 M1. 자, F3 M1, F10 TON에 T1에 10초 정도 잡겠습니다. 패턴이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할게요. 자, 요 놈을 잘라가지고 요쪽에 붙이겠습니다. 이건 70일의 2일차 영상과 유사하죠. F9 PL 언더바 E. 자, 각 램프별 시간 이제 줄게요. 이후 갔다 누가 T1이 0초 이후부터 F10 이전 누가 T1이 4초까지 F9 PL 언더바 A.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정도만 복사해 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초. 아니지 죄송해요. 4초. 얘가 1초, 얘가 2초, 얘가 3초. 요렇게 되죠. 자, 얘도 복사를 좀 할게요. 같이 복사할 걸 그랬네요. 자, 요거는 PLB, 그 다음에 PLC, PLD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무한 반복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F4에 T1에 B 접점 걸어주시고 4초 때 램프가 다 꺼지고 1초 정도 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타이머는 5초짜리를 만들면 1초를 쉬겠다, 그죠? 자, 요렇게 작성해 주시면 타임 차트가 완성되는데, 이런 개똥 같은 경우가 있나. 이게 요 구간이 PBA가 아니고 PBB를 했네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 요거 제가 수정 좀 할게요. 요 놈이 PLA가 되면 맞고요. 얘가 B, C, D, E. 네, 얘가 B, 얘가 C, 얘가 D, 얘가 E. 이렇게 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그리고 요거를 두 칸 해서 Shift F1 PBB 동작할게요. F9에 M2, 컨트롤 숫자 3 M2. 이게 제가 작성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익숙하잖아요. PBA 버튼을 보통 앞쪽에 주죠. 그리고 PBB 동작을 뒤쪽에 주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 순서를 요래 살짝 바꿔두면 저처럼 실수해서 동작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틀리는 것도 유도를 할 것 같아요. 자, F3에 M2 잡고 F10 TON에 T2에 10초 정도 잡아놓을게요. 자, 얘는 마찬가지로 한 칸 옮긴 다음에 F9에 PL 언더바 E PL 언더바 E 요렇게 되겠죠. 자, 조건 잡을게요. F10 이후 갔다 누가 T2가 0초 이후부터 F10 이전 누가 T2가 4초까지 F9 PL 언더바 A 요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복사 좀 할게요. 자, 1초 이후, 2초 이후, 3초 이후,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PLA, B, C, D 이렇게 되겠다, 그죠? 네, B, C, D, 네. 자, 얘도 무한 반복할 거니까 F4에 T2 주시고 시간은 5초 주면 4초까지 동작하고 1초 쉬겠죠. 자, 요게 언제 다 끝나냐면 PBC 버튼을 눌렀다 뗄 때까지, 그러니까 뗄 때 정지를 해야 되죠. 그럼 보통 여기에다가 F4에 PB 언더바 C 이렇게 주면 누르는 그 순간에 얘가 바로 끊기죠. 그래서 한번 우회하겠습니다. F3에 PB 언더바 C, 얘는 Shift F2 해가지고 네거티브 C도 잡고요. F9에 M1000 호출 하나 할게요. 그럼 이 M1000 가지고 여기를 끊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은 되겠네요. 자, 동작 버튼, 그 다음에 얘는 정지 버튼 이렇게 될 거고, 지금 M1 요 PBA 눌러서 M1 동작 중이라면 PBB 누를 수 없도록 해야 되니까 F4에 M1, 그 다음에 PBB 눌러서 M2 살았다면 이 M1을 살릴 수 없도록 F4에 M2 이렇게 해줘야 서로 상호 인터럭이 걸리겠죠. 네, 선임 요구선으로. 자, 그러고 나면은 타임 차트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타임 차트 두 번째 겁니다. 타임 차트 두 번째 게 유사 회차가 70회 1일차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뭐 소수점을 반올림해라, 뭐 올림해라, 절하해라 이런 요구 조건들이 몇 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상하는 방법, 절하하는 방법, 그 다음 반올림하는 방법은 70회 1일차 영상에 자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여기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굉장히 안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제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혹시 만약에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이 문제가 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 우리가 1초라는 개념이 국제 표준 규격, 뭐 SI 규격인가 어디선가 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원자 번호 몇 번의 원소가 원자 번호가 아니지 원소지. 아이고야. 어떤 원소가 그에 속해 있는 전자가 몇십만 번인가 몇백만 번인가 아무튼 그래요. 엄청 많아요. 몇 경? 아무튼 걔가 진동하는 그 횟수만큼 진동을 하면 그걸 1초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기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1초에 대한 정의를 하면 시간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시간의 단위인 초는 예전에는 평균 태양일의 86,400분의 1로 간주된 적이 있었다. 뭐 쭉쭉쭉쭉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세슘 133번 원자의 바닥 상태에 있는 두 초미세 준위 사이의 전위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이게 몇 번이야? 9192, 631, 770 주기의 지속시간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게 1초를 정의하는 규격 자체가 과학적 단위에서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1초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1초가 잠깐 지나갔다고 한들, 정확하지 않았다고 한들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1초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자, 버튼을 눌렀더니 동작을 합니다. 어디서요? PLC에서요. 그러면 버튼을 눌러서 동작을 하는데 버튼 누른 시간만큼 동작이 나와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버튼을 눌렀어요. 자, 누를 때부터 제가 카운트 해볼게요. 자, 누릅니다. 눌러. 이때를 0, 1, 2, 꺼. 제가 방금 2점 몇 초에 끝났죠. 3초 안 됐죠. 제 입으로 셌을 때. 근데 이게 절대적 시간하고 맞아요?
3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을 하려면 일단 최소 초시계는 가져다 두고 해야 돼요. 초시계. 왜냐면은 내가 버튼 누른 시간이 진짜 3초가 됐냐 안 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시계를 갖다 놔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제 감독관이 버튼 누르면서 초시계를 같이 누를 거란 말이에요. 자기 왼손은 버튼 누르고 오른손은 초시계를 누르겠죠. 그러면 사람이 둘 다 동시에 눌렀다 하더라도 0.1초의 오차가 없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튼 누르면서 초시계를 아무리 내가 오른손 왼손으로 똑같이 누른다고 해도 0.1초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1초에서 이 감독관이 끊었다 봅시다. 그러면 PLC가 2.1초로 인식을 했는데 초시계가 2.0으로 인식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국제 규격이라고 하는 SI 규정을 적용한 1초의 개념이 돼 있죠. 돼 있는데 이 1초가 우리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PLC 기계에서 인식하는 1초랑 SI 국제 규격의 1초가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은 PLC에서 생각하는 1초의 시간과 초시계가 생각하는 1초의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디지털 시계를 가져다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하루하루가 쌓일 때마다 시간이 점점점 달라져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러니까 누적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오차들도 점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감독관 분께서 요런 것들을 이런 혹시나 생길 불상사를 없애고 싶으면 2.1초 또는 뭐 2.0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1.9초에서 2.1초 요런 구간들은 피해서 손을 떼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버림해라 그래 놓고 동작 테스트 할 때 1.9에서 손을 뗐다 칩시다. 근데 자기는 초시계 봤으니까 초시계에서는 1.9에 손을 뗐어요. 근데 PLC는 그걸 2.0초에 손을 뗀 걸로 인식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적 개념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건 문제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출제위원자가 기존에는 버튼을 한 번 눌리면 1초 동작, 뭐 2초 동작, 두 번 눌리면 뭐 2초 동작이든 4초 동작이든 굉장히 참신하게 바꾸고 싶었나봐요. 버튼 누른 시간만큼이라고. 근데 제가 이거 수험자분들에게 들었더니 시험 문제에 올림해라, 뭐 버림해라, 반올림해라 뭐 이런 얘기가 없었던 걸로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시험을 쳐본 게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70회 이게 1일차 때는 요 지문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 각 감독마다 네 그냥 올림하세요, 아이고 네 버림하세요, 어떤 시험장은 반올림하세요 이랬던 시험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수험자들이 공평하지 않은 시험을 치는 거예요. 진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면. 더군다나 시험 채점을 하는 감독관 자체가 어느 시간대에서 끊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할 건지 버림할 건지 반올림할 건지 시험 문제에 정확하게 줘야 되고, 수험자들한테 공개하진 않더라도 시험 감독들에게 채점 가이드, 그러니까 요 동작을 어떻게 채점을 할 거냐 이런 가이드들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마다 감독관들이 논란이 없어요. 어떤 시험장은 뭐 버림하시오 이래놓고 뭐 1.9초에서 끊어버렸는데 2초 동작 하는데요? 다시 해볼게요. 1.9초에 제가 끊었죠, 분명히 초시계에서. 근데 왜 버림이 안 되죠? 왜 자꾸 2초 이상 된 걸로 동작이 되죠? 버림 안 한 거 아니에요? 올림한 거 아니에요? 실격이네. 골치 아픕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1.1초 때 떼주면 1초 동작하네? 그럼 0.1초는 버렸네? 알 수 있죠. 그럼 0.2초, 1.2초에도 테스트, 1.3초에도 테스트, 그러다가 1.8초에서 테스트 잘 돼, 1.9초에서 테스트 안 되네? 그러면 탈락. 얼마나 억울해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시험이에요. 제가 70회 1일차 때 이런 문제를 냈을 때 야, 이건 정말로 현장에서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 1도 모르는 사람이 출제를 했구나, 정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문제는 안 좋다, 이래서 다시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어요. 이걸 또 내? 정신 나간 놈이? 다행스럽게도 이제 70회 1일차 때 기출문제가 있었으니까 이제 71회
3일차 시험 치신 분들은 면역은 좀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안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2번 냈다. 진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 제가 사실 이걸 영상을 2번째 찍거든요. 첫 번째 영상을 찍을 때 욕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아 진짜 딱 한마디만 할게요. 욕 대신에 출제위원님 정신 차려라. 정말로. 자 다시 나오지 않을 확률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또 안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런 문제를 만약에 내는 거는 괜찮아요. 내는 건 괜찮은데 이제 시험장에서 수험자분들이 프로그램 짜놓은 거를 정확하게 채점을 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뭐 채점 가이드를 주든 아니면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자 70일에 3일차 타임 차트 두 번째 거 작성할게요. 요거 타임 차트는 좀 유사해요. 70회 3일차랑 1일차랑.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 SSC를 입력하면은 모든 동작이 종료된다. 종료되면서 카운터 값도 초기화된다. 그런 내용들. 네, 그거 아마 70회 1일차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뭐 특별하게 없어요. 자, PBA 버튼 눌렀다가 떼는 시간 동안 조건을 잡을 거고요. 만약에 2.3초에서 뗐다 그러면은 0.3은 버립니다. 전부 버려요. 소수점 다 버려요. 저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복원했어요. 이 도면을. 자 그리고 저도 절하 그러니까 버림으로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자 2.3초에서 뗐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2.3에서 0.3을 빼고 2로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PBB 버튼을 눌렀다 떼면은 PLA가 1초 들어오고 1초 꺼지고 1초 들어오고 1초 꺼지고 그러니까 2회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PBB 버튼이 1초 들어오고 1초 꺼지고 1초 들어오고 1초 꺼지고 요거 2번 반복하고 다시 A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PBC 버튼을 누르면은 그 즉시 정지. SSC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도 정지하면서 우리가 PBA 버튼 눌러서 잡아놨던 설정 값도 전부 다 초기화 시키는 그런 겁니다. 다른 것들은 뭐 크게 복잡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램 짤게요. F4에 SS 언더바 A, F3 SS 언더바 B. 자 일단 시간을 잡아야 되겠죠. F3에 PB 언더바 A, F10 TON T1에 1초 잡을게요. 자 Shift F1 T1 F10 CTU C1에 1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버림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순 없어요. 제가 70회 1일차 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 영상 꼭 보고 오십시오. 자 동작 버튼 만들게요. Shift F2에 PB 언더바 B F9 M11로 잡겠습니다. 컨트롤 숫자 3 M11. 자 F3에 M11을 만나면 F10에 TON에 T11에 몇 초인지 모르니까 제가 10초 잡을게요. 자 F10 이후 갔다 누가 T11이 0초 이후부터 F10 이전 누가 T11이 1초까지. 그리고 1초죠. 자 요게 F9에 PL 언더바 A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1초는 불이 들어오고 1초는 꺼질 거니까 타이머를 2초짜리를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반복을 할 건데 F4에 T11 B 접점 걸어가지고 반복 줄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카운터를 잡아야 되죠. F3에 Shift F1에 T11 F10 CTU C13으로 잡을게요. 자 1 요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PBB 버튼 눌렀네. M11 살았구나. 그러면 M11 살면 요 동작을 할 겁니다. 자 한 번 하면 여기 카운터 1 올릴 거고요. 한 번 더 하면 카운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얘가 몇 번 동작을 해야 되냐면 PBA 버튼을 누른 시간의 횟수만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2.3이다 그러면은 카운터를 잡아가지고 여기 2가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F10에 MUL C11에 1을 곱해서 그걸 D10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정 값이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반복 설정 값이 되겠죠. 그럼 요 값을 여기로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D10 요렇게요. 그러면 D10번 값 횟수만큼 얘가 반복되고 나면 C13이 불이 들어오겠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느냐, PLB 동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F3에 C13이 되면
F10 TON의 T12에 2초짜리 타이머 바로 만들게요. 여기 F4도 바로 줄게요. 그냥 자 F6, F10 이후 갖다 누가 T12가 0초 이후부터 F10 이전 누가 T12가 1초까지 F9 PL 언더바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반복해서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몇 번 반복할 거냐면 Shift F1의 T12, F10 CTU C13의 D10번 값까지만큼 하겠죠. 제가 이거 C12로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도 C12가 되겠네요. 내가 왜 저걸 C13으로 했더라?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버튼 눌러서 M11 살고 M11 살아서 이 동작이 반복 계속 할 건데 설정값까지 반복하고 나면 요 놈이 여기를 살려서 이제 이 동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시로 이 동작은 죽어야 되죠. 여기는 이 동작 살리면 이 카운터가 이 동작을 살리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이 동작은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11을 죽여도 되는데 보통 이게 좀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다른 회차에서는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PBB 버튼을 눌러서 M11 살고 M11이 이 동작을 할 거고요. 한번 완료할 때마다 카운터를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카운터 올리고 나서 정해진 값까지만큼 동작을 다 했다면 다음 램프를 살리면서 기존에 지금 동작하고 있는 이거는 동작이 안 되도록 막아야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방법, 결국 이 동작을 막는다는 거는 M11을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를 제가 죽여 볼게요. F4의 C12 요렇게요. 그러면 당연히 요 동작은 하고 있으면서 이 동작은 죽었겠죠. 그때 PBB 버튼을 눌러버리면 M11이 살면서 이 동작을 다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카운터 값을 초기화하지 않았다면 얘가 계속 누르고 있을 거니까 PBB 버튼을 눌러도 M11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길 끊어주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여기를 안 끊고 얘는 M11은 계속 살아있고 여기 결국은 이 동작을 한다는 건 이 램프가 살고 있다는 것이니까 여기 F4의 C12 여기를 끊어줘도 동작이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PBB 버튼을 눌러도 이미 M11이 살아가지고 얘가 동작을 하고 있지만 출력은 나가지 않는 상태니까 또 버튼을 눌러도 M11이 다시 살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쓸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알고 쓰셔야 돼요. 이런 차이점 때문에 여길 끊는 것과 여길 끊는 게 지금은 가능하다, 둘 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 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여기를 그냥 끊을게요. F4의 C12 요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동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얘도 한번 할 때마다 카운터를 올리면서 원하는 값까지만큼 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자, 얘 동작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냐면 요 놈을 살려야 돼요. 요 놈을. 왜냐면 이게 다시 살아야 되니까.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길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여길 끊어버렸으니까 요 동작이 다 되고 나서 얘를 제로로 만들어도 이미 전기가 끊겼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M11 동작이 안 살죠. 이걸 애초에 잘못 끊었네. 그러면 여길 죽여버리고 F4의 C12 여길 끊어놓은 상태에서 이 동작이 완료가 됐다면 횟수가 여기를 갖다 0으로 만들면 이 동작이 다시 되겠죠. 근데 그게 또 문제가 있어요. 출력은 내가 막았단 말이에요. 출력은 막았는데 카운터가 0, 이 타이머가 0에서 다시 시작할 거란 보장이 없죠. 왜냐면 계속 돌고 있을 거니까. 이런 문제가 또 있네. 그러면 이제 이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고민을 할 거냐면 아싸리 얘를 한 칸 제가 옮길게요. 이렇게요. 옮기고 여기를 F4에 C12 요렇게 주고 여기를 갖다가 원상태로 돌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회로 구성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뀌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처음 그냥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 익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숙련되시고 나면 이런 회차들을 잡고 요 부분들만 다시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여러 번 프로그램을 짜보고 다른 것들도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대충 눈으로 봐도 어디를 먼저 끊고 어디를 살리고가 그냥 읽어져요. 시뮬레이션을 굳이 안 해도. 근데
다른 분들은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보셔야 실력이 늡니다.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새로운 도면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금방금방 해결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금방금방 해결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유형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회로 구성을 어떻게 해야 바뀌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기출문제, 그러니까 시험에서 요구하는 기능이나 능력들이 어떨까를 중점에서 보시고 조금 익숙해지셨다면 회로 구성을 어떻게 해야 이게 순서대로 요렇게 진행이 될까 하는 부분들을 보시고, 그것도 다 되셨다면은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연습 도면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난이도들의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상황에 대비하는 연습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F3에 C12가 C13이 다 됐다면 Shift F4에 C11과 여기 F6 Shift F4 C13 죄송해요. C13이 아니고 C10이다. 얘 두 개를 리셋 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리셋이 안 걸릴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우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PLCDE가 남은 것 그게 아니죠. 인터록을 좀 더 걸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 동작 자체가 언제 끝나냐면 PBC 버튼을 누르는 그 즉시 꺼지니까 여기를 F4에 PB_C로 자기유지를 끊어버리고요. 이것과 동작이 다 나갈 수 있고, 얘는 C12 때문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얘는 M11 때문에 동작하는 거니까 C12를 리셋 걸어주는 게 좋겠네요. C13도 걸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F3 PB_C 포지티브라고 돼 있으니까 Shift F1 내려서 포지티브를 잡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 없이 동작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SC를 켰을 때도 전부 다 종료가 돼야 되니까 Shift F1에 SS_C 이렇게 걸도록 할게요. 리셋 같이 주고 여기도 F4에 SS_C Shift F1에 SS_C는 한 가지 더 있죠. Shift F4에 C11도 리셋을 걸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자, F4에 SS_A, F3 SS_B, F4에 PL_A, 자, F9 PL_C. 제가 지금 설명 막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설명하고 중간에 뭘 해야 되는지 깜빡깜빡합니다. 자, F4에 PL_B, F9에 PL_D. 네, PLC와 PLD가 not PLA, not PLB라고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번 보셨던 거니까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LE는 타임 차트를 보시고 추론해 보세요 라고 남겨놨죠. 실제 시험지에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라고 제가 남겼고요. 71회 2일차 때 제가 요거 하는 거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 생략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볼게요. 자, PLE가 A랑 B바, C바, D 이때 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주셔도 돼요. F3에 PL_A, F4에 PL_B, F4에 PL_C, F3에 PL_D. 자, 요때 F9에 PL_E 불 들어오죠. 그죠? 있는 요 PLE가 불 들어온 조건 그대로 다 적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또 불 들어온 조건 보니까 동일하죠? 넘어가고 불 들어왔네. 조건이 바뀌었는데 불 들어왔죠? 요것도 그러면 표시를 할게요. PLA의 바, 자, F4의 PL_A의 바, F3 PL_B, F3 PL_C, F4의 PL_D. 이때도 불이 들어오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건을 같고 뭐 반복적으로 봐도 PLE가 불 들어오는 조건이 더 이상 없네요. 요렇게 작성해도 똑같은 조건으로 불이 들어올 겁니다. 만약에 시뮬레이션 하면서 제가 요것들은 안 볼 거거든요. 시뮬레이션 할 때 요쪽만 부분만 시뮬레이션 하면서 중점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이거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조건이 이상하다, 야 불이 니 말대로 하니까 이상하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제보를 주세요. 자, 출력 정리를 해야겠죠. 자, 여기가 M21, M22, M23, 24, 25. 자, 35, 31, 32, 33, 자, 34. 자, 그리고 여기가 41, 42,
43, 44, 45 그렇게 하고 나면 출력 정리는 저번 회차에 했던 거 그대로 써먹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눈에 좀 익을 수 있도록 줄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건 좀 줄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Alt TS. 이게 또 한 번에 잘 나오면 다행인데 한 번에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 에러가 떴습니다. T1이 중복 사용됐답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은 여기 T1, 여기도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도 T1. 여기 T1으로 잡았구나. T11 해야 되는데. 아하. 네, 요거를 바꿀게요. 자, 여기를 T3로 갑시다. T3로 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도 T3로 바뀌겠죠. 그거 말고는 따로 문제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Alt TS. 중복 사용 저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제가 겨울철이다 보니까 목이 좀 자주 잠겨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SSA 켜고 타임 차트 첫 번째 거 해볼게요. PBB 누르면은 요 동작이네요. PBB를 누른다. 자, E는 계속 켜져 있고 B, C, D, E 꺼지고 1초 있다가 B, C, D, E 1초 꺼져 있고 또 동작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때 PBA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동작이 따로 나오는 건 없죠. 자, 그리고 끄는 거 PBC 버튼을 동작 중에 눌렀다가 뗄 때 다 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PBA 버튼을 눌러서 동작시키고요. 자, 동작이 정확하게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PLA가 계속 불 들어와 있고 BCDE가 1초 간격 점등하고 4초 때 다 꺼지는 걸로, 그리고 1초 쉬고 다시 또 동작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PBC 버튼을 마찬가지로 눌렀다가 떼면 동작이 전부 다 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PBA 버튼 눌렀다 동작을 시키고 SSA를 꺼볼게요. 다 동작 꺼지고 다시 SSA 켜고 PBB 눌러서 동작 시키고 있는 중간에 SS2를 B를 켜면 동작이 다 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SSB를 켜가지고 타임 차트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켜자마자 PLC랑 PLD 불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CDE는 이제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하고 나중에 한번 보시고 문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PBA 버튼으로 동작을 설정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네요. 항상 말씀드리다가 빼먹었네. 자, PBA 버튼은 PBA 버튼은 조건 값을 설정하죠. 그리고 PBB가 동작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동작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설정값이 없는데 동작을 시킬 수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PBA를 눌러서 타이머 가지고 조건을 설정하면은 요 놈이 설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F3에 C1의 A 접점 주시고 동작을 시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동작 중이라면 요 조건을 바꿀 수 없도록 여기 걸어도 되고 여기 걸어도 될 겁니다. 둘 다 걸까요 그냥? F4에 M11 혹시 모르니까 F4에 M11. 자, 이렇게 둘 다 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거나 여기거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카운터 이 값을 변경을 못 할 거니까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어디든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둘 다 줄게요. 둘 다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만 주셔도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십시오. 아마 결과값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Alt TS. 자, 타임 차트 두 번째 것만 시뮬레이션 다시 할게요. 자, 타임 차트 보면서 하겠습니다. SSB 켜고요. PBA 버튼 눌렀다가 누르면은 1초 동안 이걸 반복을 안 줬구나. 다시 할게요. Alt TE. 자, 여기에 F4에 T3의 B 접점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반복해서 계속 카운터를 때릴 거거든요. Alt TS. 그걸 빼먹었네. 자, 다시 SSB 켜고요. PBA 버튼을 누르면은 1초마다 카운터 한 개씩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뗄게요. 아하, 5초나 잡혔네. 에헤이. 자, PBB 버튼을 눌렀다가 뗄 때 동작할 겁니다. 몇 번 동작할 거냐면 5번이요. 자, 1번, 2번. 잠깐만요. 뭔가 지금 잘못됐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요걸 안 했구나. 그러니까 이상한 동작에 가는구나. Alt T. 오늘 실수를 좀 많이 하네요. 자, C1이 아니고 이걸 C11로 바꿉시다. 요거를 잘못했네요. 오늘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가 Alt TS. 자, SSB 다시 켜고 PBA 버튼 눌렀다가 한 3초만
세 번 정도에서 끊읍시다. 네, 세 번 정도에서 끊었고 PBB 버튼 눌렀다가 떼면 얘를 수정을 안 했네. 아하이 참 환장하네. C11 이런 멍청한 Alt TS. 아이고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저도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프로그램 제가 자주 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SSB PBA 버튼 한 3초 정도까지만 누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끄고 PBB 버튼 눌렀다가 떼면 한 번, 두 번, 세 번. 자, 그 다음에 PBB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지금 리셋. 그러면 다시 PBA 나가고 있네요. 우회를 하지 않아도, 이쪽 부분 때문에 우회를 하지 않아도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네요. 자, 한 번 동작하면 카운터 1, 카운터 2, 카운터 3이 되면 동작 나가지 못하도록 여기를 막아버리면서 얘를 살려가지고 이 동작이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동작 끝나면 요놈들을 둘 다 리셋 걸어버리면서 마치 처음처럼 요 동작을 하도록 요래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좀 뭐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뭘 했지 이러면서 좀 헷갈려요 이게. 자, 동작들은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테스트 해보시고 혹시 문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정을 해 나가면서 원인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실력을 좀 더 쌓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72회 1일차 기출문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